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거칠어진 손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손마디마다 굵게 튀어나온 핏줄이 세월의 흔적처럼 보였어요. 평생 남편과 함께 돈을 아끼고 또 아껴 모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은 지독할 만큼 구두쇠였어요. 새 신발은 늘 미루고 낡은 외투는 해진 대를 기워 입었죠. 처음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았어요. 그 모든 아낌이 결국 우리 삶을 버텨내게 해줄 힘이라는 걸요. 여보, 이거 좀 봐. 이번에 나온 땅 괜찮다네. 남편이 부동산 신문을 펴들며 내게 말했을 때 그 눈빛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동자는 마치 어린아이가 보물을 찾은 것 같았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좋다면 나도 믿을게요. 사람들은 내게 자주 말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재미냐고.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매일 밤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국을 나눠 먹을 때면 그것만으로도 세상 가장 큰 호사라 느꼈으니까요. 어느 날은 남편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참 좋다. 그 순간 내 마음은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늘 돈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불쑥 그런 말을 하다니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저 밥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갑자기 왜 그래요? 부끄럽게. 그렇게 우리 삶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장날이면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돌았고 집으로 돌아와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등 뒤를 바라보며 걷는 길이 내겐 안식처였어요. 낡은 셔츠와 해진 허리띠, 굽은 어깨까지도 내겐 든든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금이 있었습니다. 새벽녘 혼자 부엌 창가에 서서 캄캄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스며왔어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뒤에서 들리는데도 마치 다른 세계에 내가 혼자 남겨진 듯했죠. 여보, 그거 말고 당신 건강도 좀 챙겨야 해요. 너무 아끼다 큰일 나요. 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면 남편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한없이 움츠러들었어요. 돈이 다가 아닌데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결국 입술만 깨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늘 검소하다고 소문났습니다. 이웃들은 우리를 두고 참 다정한 부부라고 했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삶의 어딘가에 작은 금이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요. 남편은 땅과 숫자에 몰두했고 나는 그 곁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대화가 줄어들고 웃음이 옅어질수록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했어요. 나는 애써 그 틈을 메우려 했습니다. 국에 파를 더 넣으며 맛있죠? 하고 물었고 해진 옷을 손바느질로 꿰매며 아직 멀쩡해요라고 웃어 보였죠. 하지만 공허함은 점점 커졌어요. 아무리 가려도 새어나오는 금처럼 우리 사이의 틈은 눈에 띄지 않게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믿고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은 행복하다고, 지금만은 우리 둘이 함께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마음을 붙잡았죠. 하지만 어쩌면 이미 그때부터 모든 불행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암이라고요? 의사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난 듯했어요. 귀가 멍해져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말만 울려 퍼졌죠. 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나는 꾹 참았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잔뜩 굳은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위로해 주려는 게 아니라 그저 당황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죠.
수술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내게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죽음이 나를 잡으러 오는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숨 막히도록 조용했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입을 뗀 사람은 나였어요. 여보, 무섭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걱정하지 마.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병원비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는 건 내 몸보다 돈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나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늘 돈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까봐 떨고 있는데, 하지만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수술 당일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내 모습은 참 처량했어요. 파리한 얼굴에 수술 모자를 쓰니 마치 누더기 인형 같았죠. 침대에 눕자 차가운 수술실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마취제가 들어올 때 심장이 쿵쿵 울리며 혹시 이대로 눈을 못 뜨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어요.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밤이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더 병들어갔어요. 내 인생이 남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요양을 위해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쉰이 조금 안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얌전한 웃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이제 나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환자일 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남편은 간병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내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줄어들었어요. 밤이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이를 악물었어요. 저 웃음소리가 원래 내 몫이었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짐짝이 된 것 같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우리 사이에 있던 금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도 없을 만큼 균열은 커져 있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나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몸이 아파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이끌려 발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숨이 가빠오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내 손끝은 문틀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광경은 나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간병인이 남편의 어깨에 몸을 기댄 채 웃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녀의 허리를 슬쩍 감싸 안으며 귓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은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 붙어 있었고 간병인의 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새어 나온 건 짧은 신음뿐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간신히 내 입에서 튀어나온 목소리는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떼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의 손길, 그녀의 눈빛, 두 사람 사이의 공기까지 모든 것이 배신이었어요. 아, 여보, 오해하지 마. 별일 아니야. 남편이 손사래를 쳤지만 나는 치를 떨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오해? 내가 바보입니까? 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환자라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스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찢겨 나가는 듯했어요. 내가 병과 싸우는 동안,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버텨내는 동안 그들은 뒤에서 내 삶을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누워 있었는지 압니까? 내가 밤마다 죽을까봐 떨고 울었던 거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 피곤한 냉기가 어렸습니다. 당신은 몸부터 추스르는 게 먼저야. 괜한 일로 소란 떨지 마. 그 차가운 말이 내 가슴을 칼처럼 후벼 팠습니다. 나는 치를 떨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몸은 힘이 빠져 바닥에 무너져 내릴 듯했지만 내 영혼은 분노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데 당신이 내 옆을 지켜줘야 할 때인데. 나는 울먹이며 말했지만 남편은 시선을 돌린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린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서로 편해지자. 나는 속에서 치를 떨었습니다. 손끝이 부르르 떨렸고 심장은 분노로 쿵쿵 울렸습니다. 편해지자고? 날 쓰다 버리는 거잖아. 내가 당신과 살아온 세월이 고작 이런 결말입니까?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며 잠들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신자 당신은 내 모든 걸 배신했어. 그리고 마침내 나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라며 땅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류를 건네는 그의 손은 너무도 가벼웠고 그 종이는 내게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들은 남편의 목소리는 덤덤했습니다. 잘 가라. 나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고 걸어 나왔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치를 떨며 이 몸으로라도 나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하면서요. 이게 나보고 살라는 겁니까? 남편이 내밀던 위자료 서류를 손에 쥐었을 때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몇십 년을 함께한 결혼의 값이 고작 이 종이 한 장이라니. 집도 추억도 내 인생의 반도 다 뺏긴 채 덩그러니 내 손에 남은 건 땅 문서뿐이었죠. 나는 그 종이를 쥐고 집 문을 나섰습니다. 몸은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울 수조차 없었어요. 눈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마지막 말은 냉정했어요. 잘 가라. 잘 가라니. 그게 이별의 인사란 말인가.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동시에 허무함이 몰려와 다리가 풀렸습니다. 길 위에 서서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나는 버려졌다. 이 세상에서 버려졌다. 진정도 기댈 곳도 없던 나는 작은 방 하나를 전세로 얻어 들어갔습니다. 땅 문서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으며 중얼거렸죠. 차라리 불태워 버릴까? 그 종이는 내게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어요. 남편과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깃든 상처 같은 물건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은 예상치 못한 장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동번지 땅 주인 맞으십니까? 곧 개발 들어가는데 보상 협의가 필요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몇 번이고 다시 물었죠. 예, 개발이요. 무슨 소리예요? 상대방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대규모 택지 개발이 확정됐고 내 땅은 그 핵심 구역 안에 포함됐다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며칠 뒤 실제로 찾아온 공무원과 건설사 직원들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땅 한 필지가 수십억으로 불어난다는 얘기였죠. 나는 그 자리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버림받고 쫓겨날 땐 종이 쪼가리였는데 지금은 내 인생을 바꾸는 황금 열쇠가 되었구나. 그 후로 내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허름한 전셋방에서 벗어나 넓고 환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 값싼 채소만 고르던 내가 이제는 백화점 식품관을 걸으며 필요한 걸 담았죠. 동네 사람들은 나를 사모님이라 불렀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다시 하던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그래,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언제나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집을 나설 때의 모욕, 남편과 간병인이 부엌에서 몸을 기댔던 장면, 그리고 잘 가라는 그 냉정한 목소리. 그 모든 게 내 가슴에 박힌 비수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나는 화려한 옷을 걸치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끝내 치를 떨었어요. 내가 나를 버리고 택한 길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제 똑똑히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병원에 드나들며 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얘기. 간병인 여자는 이미 돈을 빼돌려 도망쳤다는 얘기.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갑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 버려졌던 내가 이제는 그들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아직도 당신이 날 찾아올 거라 생각했나 보지. 나는 지인에게 전해 들은 소식을 곱씹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전 남편이 병원에 드나들며 암 투병 중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가 여전히 내 이름을 입에 올리며 내 아내가 나를 버렸다라며 동정심을 구걸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야. 당신이 날 내던졌잖아.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억장이 무너지는 동시에 서늘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병원 근처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져 있었고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오랜만이군. 그는 마치 거리에서 지인을 만난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러자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당신이라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몇십 년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그 순간 내 안에서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치를 떨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정이라니. 내가 병으로 쓰러져 있을 때 당신이 내게 했던 짓을 잊었어?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끌어안던 그 손길을 벌써 잊었단 말이야? 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요. 남편은 순간 눈을 피했지만 곧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원래 그래. 지난 일은 묻고 이제 와서 새롭게 시작해도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아직도 나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더 가관인 건 곧 들려온 소식이었어요. 간병인 여자가 그의 통장을 비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였죠. 병원비를 마련하려 이리저리 손을 벌렸지만 정작 그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서럽고 치 떨리던 과거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래,
결국 그 여자는 돈만 보고 붙어 있었던 거였지. 내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택한 결과가 이거야. 남편은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내가 원래는 큰 사람이었어. 내가 가진 게 많았는데라며 과거를 뽐내듯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며 피식 웃었어요. 큰 사람? 웃기지 마. 당신은 내 세월을 갉아먹은 배신자였어.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함께 걸어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 분노와 연민이 뒤엉켜서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가 어떤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든 나는 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죠. 병실 문 앞에 서는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내가 수술을 받고 누워있던 그때 매일같이 맡던 냄새.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환자가 아니라 남편이 환자였죠.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비쩍 마른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때 내 앞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어깨를 펴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가 나를 보자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곧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결국 올 줄 알았지. 그 뻔뻔한 말에 내 속은 다시 끓어올랐습니다. 결국 올 줄 알았다니. 아직도 당신은 날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구나.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 넣어둔 두툼한 봉투를 꺼내 그의 침대 곁에 올려두었죠. 남편은 봉투를 힐끗 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었지만 떨리는 손끝이 종이에 닿기도 전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나를 향했지만 나는 그 눈을 끝까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가 힘겹게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지만 한마디도 내뱉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는 수많은 말이 솟구쳤습니다. 당신은 날 버렸지. 내 젊음을 갉아먹었지. 내가 병으로 울부짖을 때 다른 여자의 품을 택했지. 하지만 그 말들은 허공에서 메아리 칠 뿐이었어요. 나는 그저 서늘하게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은 원망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야. 그냥 지난 세월의 끝자락일 뿐이야. 남편은 봉투를 바라보며 헛웃음을 지었지만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등을 돌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병실 복도를 울릴 때 묘한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던 사람이 결국 이렇게 남이 되는구나.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긴 복도 끝까지 물들였어요. 나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게 결국 허무한 거구나.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앞으로의 길이 보이는 듯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내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뒤에서 들려오는 가쁜 숨소리와 함께 과거의 그림자도 모두 거기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내 앞에는 아직 남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노을빛이 따뜻하게 등을 감싸왔습니다. 허무 속에서도 희미한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무너진 폐허 위에 새싹이 자라듯 내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